안녕하세요. L여학원 대표 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9학년 여름방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한국 제주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9학년인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9학년 여름방학서부터는 뭐 SAT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요. SAT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9학년 여름방학부터 SAT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GPA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스코어. 그리고 마지막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GPA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SAT라던가 또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아무리 잘 해도 이 GPA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IB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뭐 명문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GPA가 굉장히 훌륭하고 다들 똑같고, 그리고 또 테스트 스코어도 이제 굉장히 다들 뭐 1550 이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GPA 싸움입니다. 자, GPA는 4.0 만점이 만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PA는 웨이티드 GPA가 있고 언웨이티드 GPA가 있습니다. 웨이티드 GPA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GPA예요. 어떤 데 가산점이 있느냐, AP나 아니면 IB 이런 그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수업들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1점의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마다 약간 정하는 룰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UC 계열의 학교들, UC 버클리나 또는 UCLA나 이런 학교들은 UC 어드미션이라고 하는 포털을 통해서 GPA를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학교에 나와 있는 GPA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GPA 중에서 UCLA에서 다시 또 기재를 하게 되는데, UC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되는 GPA는 9학년 썸머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9학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름방학이 9학년 썸머서부터 이제 기재가 되는데, 9학년 썸머를 10학년으로 봐요. 그리고 10학년 전체 성적, 그리고 이제 10학년 썸머, 10학년 썸머도 이제 10학년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11학년 성적, 그리고 11학년 썸머, 총 보면은 이제 10학년, 11학년 이 2년치를 이제 계산하는 게 UC GPA인데, 이 GPA 계산을 통해서 이제 UCLA나 UC 버클리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대학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마다 들어가서 이제 GPA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야 돼요. UT 어스틴은 이제 10학년 성적서부터 보죠. 그래서 10학년, 11학년 성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입니다. NI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9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들어가는 대학, 뭐 아이비리그라던가 또는 뭐 스탠포드라든가 이제 몇 개 대학들이 있는데, 실제 그 많은 학교들은 10학년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11학년 성적과 10학년 성적 이 두 개 성적으로 대부분 대학교 지원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웨이티드 GPA하고 언웨이티드 GPA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대학들은 웨이티드 GPA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티드 GPA라는 것은 가산점이 학교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교들마다, 우리 학교는 뭐 5.0 만점이 최고 점수예요. 또는 우리 학교는 뭐 4.5 만점이 최고 점수예요. 또는 우리 학교는 뭐 4.7이 최고 점수예요. 이거는 학교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U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 자체적인 가이드를 통해서 다시 이제 GPA를 이제 계산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각 대학들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UC 같은 경우에는 AP에 대해서 또는 IB에 대해서 1점의 가산점을 줘요.
그리고 한 학년 동안에 가장 많이 가산점을 받는 학생이 4학점입니다. 그래서 10학년 때 4개, 11학년 때 4개 한 경우가 가장 하이 스코어를 받는 경우예요. 전과목 다 A, 그리고 10학년 때 AP 4과목 들었고 11학년 때 4과목 들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4.55라는 GPA를 받게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 4.5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점수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각 대학교들의 이제 합격생들의 이제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4.18에서 4.3 이 사이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중간 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만약에 10학년하고 11학년 때 AP 하나도 못 들었는데 하나도 없는데 전 과목은 다 A다. 이 경우에는 4.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UCLA나 UC 버클리에 지원했을 때 탈락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합격자 평균 25에서 75 구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이 10학년 때 AP 3개 또 11학년 때 AP 3개에서 한 6개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4.3 이상이 나와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이 이제 다 A가 나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이 학생은 UCLA나 UC 버클리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린 이제 GPA, 웨이트 GPA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GPA, 학교 내신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에 여러분이 GPA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AP를 하라는 겁니다. AP 한 과목 정도를 해서 GPA를 가산점을 1점을 더 얹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를 받아줘서 자기네 고등학교에 적용하게끔 해주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다른 기관에서 썸머스쿨 듣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학교 성적표에다 넣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따로따로 제출하는 거니까 대학에서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UC에서는 따로따로 기재하게 되는지만 결국 UC GPA는 함께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GPA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AP는 한 과목 정도 듣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 한 과목은 뭐 학생들이 보통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여름방학 동안에 근데 전혀 코딩이 안 돼 있어. 그럼 코딩이랑 교과목을 갖다가 이제 크레딧으로 받아도 되고, 또는 나는 뭐 바이올로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메디컬 용어라던가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배울 수도 있어요. 또는 프레리퀴짓이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저희 영상 봤다고 그러면은 많이 구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레리퀴짓이라고 하는 선수 이행 과목이라는 용어를 많이 하실 텐데, 이 선수 이행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아줄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캘리포니아의 스티븐슨이라던가 또는 뭐 동부에 있는 뭐 스토니브룩 또는 뭐 일브라임 몬son 뭐 여러 보딩 스쿨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은 선수 여행 과목으로 저희와 이제 공부한 것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선수 여행 과목이라는 건 뭐냐? 자, 학생이 지금 수학을 9학년인 학생이 지오메트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10학년에 당연히 알제브라 2를 듣게 되는데, 썸머 때 저희와 공부를 알제브라 2를 해서 크레딧을 받으면은 학교에 가서 프리칼큘러스 알제브라 2를 인정받아서 프리칼큘러스를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선수 과목을 갖다가 받아준다
라는 거고요. 프리레퀴짓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지식이 쌓여야 되는 그런 내용을 프리레퀴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실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하죠. 프리레퀴짓. 여러분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10학년 학생이 11학년 올라갈 때 만약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생각이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학교에서 만약에 AP 피직스 C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는 너 피직스 일반 레귤러 과정을 갖다가 듣지도 않았는데 11학년 때 이거 신청 못해 라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학생이 선생님 저 여름방학 동안에 엘리학원에 가서 저 프리레퀴짓으로 제가 피직스를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오케이 해줄 수도 있고, 또는 그래 엘리학원에서 하는 것이 인증이 돼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네, 서부교육위원회 와스크 인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면은 돼요. 거의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여름에 많이 오죠 저희한테. 굉장히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보통 2과목을 듣는데 한 과목은 보통 AP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듣고요. 또 한 과목은 보통은 프리레퀴짓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듣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GP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 미안하기도 해요.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이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만약에 SSAT라는 시험을 90% 이상 또는 토플을 100점 이상 이렇게 이제 받은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 학생은 어느 정도 영어의 기본기가 이제 다진 학생이잖아요. 때문에 이 학생이 SAT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거 좀 너무 빠른데 뭐하러 하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대학은 최근 성적을 좋아합니다. 9학년 또는 10학년 때 본 성적보다는 11학년 때 본 성적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점수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11학년 성적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게 우리와는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미리 끝내놓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학생이 토플이 90점이 안 된 채 미국에 간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은 SAT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9학년 끝난 다음에 이 학생은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은 토플을 오히려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90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PSAT를 공부해도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플 100 이상 되는 학생들도 SAT보다는 PSAT 공부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10학년 때 PSAT를 대부분 보거든요. 그래서 PSAT 공부를 하는 게 좋다. 토플 90 이상의 학생들도 PSAT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90이 안 된 채 미국에 간 학생들은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플을 공부해서 토플 100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사실 10학년서부터 이제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9학년 끝난 여름방학에는 여러분이 어느 구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입학사정관을 후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 주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한테는 사실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비중이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한테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립대학은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베이스로 이제 뽑죠. 컴퓨터 베이스로 이제 쭉 거른 다음에 나머지 합격한 학생을 뭐 입학사정관이 이제 추릴 수가 있는 거고, 사립대학은 컴퓨터 베이스가 아닌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입학사정관들이 보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떤 성적보다는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그 좀 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혀 성적 GPA도 안 되고 뭐 SAT 스코어도 안 되는 학생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훌륭하다고 해서 뽑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비중도는 한 20% 정도의 비중도인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비중도가 좀 더 낮아졌다, 주립대학은. 그리고 사립대학은 좀 높아졌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영상도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즉 전공과 조금 매칭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학생이 비즈니스 쪽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 전공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혹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학생이 지금 9학년이라면은 2023년 가을에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가을에 지원을 해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가상화폐, 전자상거래, 또 뭐 의료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격 진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잡혔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리서치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뭐 가서 이거를 뭐 연구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컴퓨터로 이렇게 리서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는 사실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좀 지도 선생님을 만나서 그 지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걸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학생 혼자 이걸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클럽 활동에서도 다 지도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대작해 준다 이게 아니라 학생이랑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학생의 어떤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 그런 분들이에요.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 저희가 연결 다 도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9학년 여름방학에는 학생이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GPA. 자, GPA를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은 두 과목. 한 과목은 AP를 들어라. 두 번째 과목은 프리리퀴짓으로 할 수 있는 과목, 또는 자기가 관심사를 두고 있는 전공에 도움될 만한 과목을 해라. 자, 두 번째는 테스트 스코어 부분인데, 학생의 토플이 이제 훌륭해. SSAT도 뭐 90% 이상 나온 학생이야. 그러면 이 학생은 PSAT 준비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또 그게 좀 부족한 학생이다 그러면 토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런데 토플 공부는 추국딱 깨나도 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토플 또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교 지원을 할 때 토플 성적이 필요한데 토플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10학년 2학기 정도의 토플 성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때 딱 한번 잘 보면은 105점 이상 넘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토플 안 보죠. 자, 물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미국 대학은 뭐 고등학교 3년 이상 있으면 토플 점수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문 대학들은 필요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유아이면 갖추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엑스트라 커리큘럼.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리서치밖에 없다. 하지만은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10학년 수업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도 선생님 만나서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 또 입학사정관 어떻게 후킹할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연구하는 게 좋다.
자, 오늘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